정말 날씬하세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홀쑥한데 밥 먹으면 배가 불룩해지는, 복부 지방이 유독 다른 부분에 비해서 살이 안 빠진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뱃살 좀 빼라, 관리 좀 해라, 그게 뭐냐 하는데 세상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네가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먹어서다. 식이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식이 조절을 하실 때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구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나이 들수록 빠지지 않는 살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뱃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원장님이 뱃살에 어마어마한 전문가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뱃살 잘 뺄 수 있을까요? 뱃살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도 뱃살 때문에 많이들 내원을 하시거든요. 부부가 같이 오셔도 남편분 처방이 다르고 부인분 처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는 약이라든지 맞는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면서 동시에 운동 처방을 내어드리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제 우리 배에는 여러 가지 지방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있고 피하 지방이 있는데 보통은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내장 지방, 피하 지방이 같이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없이 내장 지방만 많은 경우는 많지 않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 없이도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시면은 우리가 일어선 상태에서 뱃살을 잡았을 때 내가 배를 바깥으로 힘을 꽉 줬을 때 그 상태에서 배를 잡았을 때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 부분은 피하지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손에 안 잡히면 그건 내장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수술이나 시술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방은 피하지방이 한정돼 있고요. 나머지 내장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사를 도와줄 수 있는 약물이라든가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원장님, 사실 많은 분들이 뱃살만 또 안 빠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날씬하세요. 날씬한데 이제 뱃살만 이렇게 볼록 나오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살이 좀 있긴 한데 유독 뱃살이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원인이 뭐냐면 보통은 나이가 젊으신 분들에서 뱃살이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근이 많이 없는 경우도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지방보다 오히려 내장지방이 있는 경우인데 내장지방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생활 습관도 아랫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뱃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야식, 그 다음에 단당류, 내 몸속에서 인슐린이 이제 지방을 뱃살로 저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식, 그리고 굶다가 먹는 거, 그리고 단당류, 케이크, 디저트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배 쪽으로 살이 몰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배에 복근도 없다 보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홀쑥한데 밥 먹으면 배가 불룩해지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어르신들, 예전 어르신들 체형을 보면 팔다리는 가늘고 복부는 이렇게 똥똥하게 체형이 변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호르몬의 영향이 제일 큰데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호르몬의 변화가 복부의 지방을 축적하는데 영향을 주고 또 몸의 근력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복부의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 지방이 유독 다른 부분에 비해서 살이 안 빠진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장 지방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뱃살 어떻게 하면 쉽게 뺄 수 있는지 한번 알려줄 수 있나요? 세상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내가 관절이 건강하다 그리고 심한 과체중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러닝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를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달리기나 유산소 운동들이 정말 뱃살 태우는 데는 크게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식이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식이 조절을 하실 때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당류라고 하는 설탕,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조금 먹어도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혈당도 올라가고 그 올라간 혈당은 또 배로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혈당들을 좀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먹는 습관을 고치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좀 공복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좀 배고픔의 신호를 느낄 때까지는 습관적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쇼츠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네가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먹어서다 라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복을 유지를 하셔야 지방이 연소가 되고 그리고 또 연소가 된 지방을 또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내 심장 박동을 높일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관절이 건강하시고 심한 과체중이 아니신 분들은 러닝을 권해드리고요. 내가 관절이 조금 무리가 있다. 내가 이미 복부 지방이 너무 많아서 걷는 것들이 조금 어렵다. 라고 하실 때는 실내 자전거도 좋지만 이제 매일 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잘 알겠는데 보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다이어트는 평생 한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또 집중적으로 내가 목표를 잡아서 복부를 좀 줄이겠다. 수술이 아닌 방법들로 이제 그렇게 줄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습관을 좀 고치시는 게 좋으신데요. 내가 맨날 먹던 커피에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 있었다 라고 하시면 아메리카노로 바꾸시고 또 결국에는 당류를 좀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는 과자들 이런 가공이 많이 된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품들을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에서 좋은 반응이 생기질 않으세요. 그리고 거의 그런 에너지들은 배의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줄이고 그리고 간식을 내가 허전해서 먹더라도 조리가 많이 되지 않은 견과류라든지 너무 달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 야채 같은 것들로 좀 허기를 채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술을 먹으면 항상 안주가 따라오는데 그 안주가 또 칼로리가 참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술 먹는 거를 조금 술 약속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술을 드신다고 하시더라도 안주는 정말 건강하게 단백질 위주로 야채 위주로 그렇게 드셔주시면은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뱃살을 좀 컨트롤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 보셨나요?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뒤에 우리가 웃음 포인트로 나왔던 게 택시 아저씨가 나오면서 계속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뱃살 좀 빼라, 관리 좀 해라, 그게 뭐냐 하는데 정말 너무나 그 아저씨들의 전형적인 몸매로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와 있는 그런 몸매로 나와서 이렇게 뛰는 장면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남자들의 배는 약간 그렇게 한 통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목욕탕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 살찌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약간 모양이 불룩불룩 이렇게 약간 미쉐린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냐면 우리 몸의 근육에서 피부까지 이어지는 근막을 이어주는 섬유층이 있거든요. 그 섬유층이 잡아주는 대로 우리가 삼겹살이라고 말하는 삼겹살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부위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가슴 밑선을 기준으로 가슴이 처지는 것처럼 배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외하고도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몸의 체형이, 지방의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부유방, 등살 이런 거를 제거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복부에 지방을 제거하시러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내 몸에 맞는 속옷을 입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기준으로 뱃살이 위아래로 나눠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배가 어떻게 보면 순환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속옷에 눌려진 아랫부분으로 뱃살이 더 찐다든지 브래지어 위쪽으로 눌려진 부분 위쪽으로 또 지방이 축적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날씬하신 분들이 복근이 약하면 밥 먹으면 배가 바로 나오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도 우리가 체형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숨을 못 쉴 정도의 강력한 보정 속옷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을 좀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는 속옷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속옷을 입었을 때 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정말 보기 싫게 찌는 살이 아닌 내가 살이 찌더라도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예쁜 모양으로 살이 찔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한테 맞지 않는 속옷, 너무 꽉 끼는 속옷이라든가 잘 조절되지 않는 끈 그리고 나는 흉곽이 넓은데 흉통을 조여주는 브래지어
되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살이 위아래로 퍼지게 되면서 그 부분은 또 패이고, 이러면 속옷을 탈의를 했을 때 예쁘지 않은 실루엣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속옷을 입지만 살이 찌더라도 예쁘게 찌려면 예쁜 속옷이 아니라 내 몸에 정말 잘 맞는 속옷,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속옷과 플러스 겉옷, 우리 운동할 때 입는 레깅스 자체도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레깅스들을 입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예쁜 몸매를 유지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속옷을 입어야 되는지 약간 가이드를 줄 수 있으실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속옷 자국이 안 남는 속옷을 입으세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내가 속옷을 입었는데 그 속옷 자국이 너무 선명하다, 그 속옷 자국으로 색깔이 변한다, 빨갛게 보인다든지 고무줄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남는다라고 하면은 그 속옷은 본인에게 맞는 속옷이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좀 모양이 잡히시고 이상해진 복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수술로 복부를 잘 성형해서 이쁜 복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1번으로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홈케어, 또 전체적인 비만이 있다 그러면은 체중 조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뱃살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수술적인 방법을 권하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미 그런 방법들을 다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배의 모양이 많이 처져 있고, 그리고 배에 지방보다는 가죽 부분이 더 많다든지, 아니면 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왕절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복부를 통해서 수술을 많이 받으세요. 요새는 복강경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복강경도 구멍을 하나만 뚫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군데를 뚫는 경우도 있고, 그 수술 부위를 기준으로 유착이 생긴다던가 제왕절개 부분으로 유착이 생긴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복부가 그 부분을 기준으로 경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속옷을 어떻게 입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던 간에 그 부분에 지방이 축적되게 되고 그 부분에 피부 늘어짐이 개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권하고, 또 한 가지 권하는 경우가 급격한 체중 감소를, 그러니까 예전에보다 내 체중의 대략 한 30% 정도를 줄인 경우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죽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정말 이렇게 늘어졌다가 정말 봉투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의 불편감도 초래할 수 있지만 허리가 아프다던가 정말 어깨가 아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복부 성형을 수술의 1번으로 권해드리고 있고, 정말 안전하게, 여러 가지 물론 부작용이 있는 수술이지만 제가 개발한 역입술형 복부 성형술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정말 안전하게 날씬한 허리 라인을 만들면서 동시에 흉터도 없앨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수술을 해서 생긴 흉터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이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복부 근막이라든지 늘어난 복부 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전체 복부 성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밑에 아래쪽에 제왕절개 흉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체중 조절 후에 아랫배에만 잡히는 연조직들이 남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정교하게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몸의 실루엣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자신감도 찾을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노력도 많이 했고 이게 고쳐질까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 쪽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옷에 평상시에 가려지는 부분이지만 노출이 필요한 부분에 있는 컴플렉스는 사실 굉장히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복부에 뱃살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배꼽의 기형이라든지 이 배꼽의 기형도 선천적일 수도 있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배꼽 변형이 또 생겼을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큰 수술로도 가능하지만 또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전신 마취 없이 수면 마취나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정말 주변에다가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다던가 내가 계속 뭔가를 가리고 싶어진다던가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서 이게 내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구주영 원장이었습니다.